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주 ART 종목 코드 58,450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급등했다, 상한가 갔다, 감자 이후 튀었다, 이 정도로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주 ART는 현재 무상감자, 전환사채, 타법인 인수, 사업 다각화, 실적 부진, 관리 종목 우려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가가 강합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회사의 현재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주 ART를 단기 급등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무 구조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살아남으려는 회사인지 아니면 아직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 위험한 이벤트성 종목인지 끝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주 ART는 기대감은 있다. 하지만 그 기대감보다 리스크 확인이 더 중요한 종목이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책임 아래에서 하셔야 합니다. 1. 오늘 주가가 왜 움직였나? 한주 ART는 2026년 5월 4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5,4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미 52주 저점 대비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감자 이후 주식수 감소, 낮은 시총 신사업 기대 단기 수급이 결합된 흐름입니다. 다만 주가가 강하다고 기업 체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한주 ART는 어떤 회사인가? 과거에는 플라스틱 제조 중심 회사였지만 현재는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콘텐츠, 외식 프랜차이즈, 영화 소품, 첨단 장비, 조명, IT 플랫폼 등으로 확장 중입니다. 업종도 콘텐츠 제작 배급업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돈 버는 본업이 무엇인가? 신사업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3. 최근 공시 흐름 핵심 정리. 최근 공시는 매우 많습니다. 유상증자, CB 발행, 비츠 인수, 무상감자, 거래정지 재개, 관리 종목 우려. 핵심 4가지만 정리하면 유상증자 운영자금 확보, 비츠 인수 약 90억 규모 M&A, 무상감자 주식 40일 병합, 거래재개 감자 이후 수급 변화. 결론. 최근 상승은 감자 M&A 자금 조달 이슈가 동시에 붙은 결과입니다. 4. 실적은 아직 냉정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적을 보겠습니다. 한주 ART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약 62억 8,625만 원입니다. 전년 매출 약 142억 6,426만 원에서 55.9%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은 약 59억 9,188만 원, 당기 순손실은 약 104억 5,527만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영업손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손실 규모도 10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가 오래 버티려면 미래 기대감이 실제 숫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주 ART의 경우 아직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됐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숫자만 놓고 보면 회사는 여전히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주가가 올랐으니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랐는데 실적이 따라올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5. 왜 매출이 줄었나? 매출 감소의 배경도 중요합니다. 한주 ART는 엔터 프랜차이즈 첨단 장비 등 여러 사업을 내세웠지만 실제 성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주 ART는 신사업 추진을 예고했지만 여전히 엔터 파트너즈 시절 영위하던 엔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첨단 장비 사업 부문은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또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0%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확대됐다는 정보도 확인됩니다. 즉, 이 회사의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 비용 증가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매출 기반이 약해졌고 신사업이 아직 충분히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 사업은 줄어드는데 신사업은 아직 숫자가 안 나오고 그 사이 운영자금은 계속 필요하고 결국 유상증자나 사채 발행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개선되려면 반드시 신규 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이 확인돼야 합니다.
6. 감자 어떻게 봐야 하나? 이번 한 주 ART 분석에서 감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결손금 보전을 위해 보통주 사주를 일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습니다. 감자 비율은 75%입니다. 발행 주식 수는 약 2,005만 주에서 약 501만 주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재무제표 정리 효과. 둘째, 주주가치 훼손 신호. 무상감자는 회사가 직접 돈을 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식수를 줄이는 것은 그동안 회사가 쌓아온 손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구조를 정비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주식수가 줄어드는 강한 이벤트입니다. 물론 감자 이후 주가 기준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시가총액이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감자를 재무 악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 이후에는 주식수가 줄어들고 거래 재개 시점에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작은 돈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 ART도 이런 구조를 가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감자 이후 급등은 회사가 좋아졌다보다 수급 구조가 가벼워졌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7. 전환사채 가장 중요한 희석 리스크. 이제 전환사채를 보겠습니다. 한 주 ART는 비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약 45억 6,566만 원 규모 제6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전환가액은 529원이고 전환 가능 주식수는 약 863만 주입니다. 이는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약 43.04%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자로 주식수가 줄었는데 전환사채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다시 주식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자로 주식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환되면 주식수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희석됩니다. 물론 시비가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좋은 자산을 인수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면 시비 발행은 성장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시비로 조달한 돈이 실제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비츠 인수가 성공해서 매출과 이익이 붙으면 시장은 좋은 자금 조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수 효과가 약하고 실적 개선이 안 되고 시비만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 ART의 핵심은 시비 발행 자체가 아니라 시비로 인수한 비츠가 얼마나 돈을 벌어주느냐입니다. 8. 비츠 인수 진짜 전환점이 될까? 그렇다면 비츠 인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주 ART는 비츠 지분 60.04%를 취득하며 조명기구 제조유통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은 약 90억 원 규모이고 잔금 상당 부분은 영구전환사채와 영구회사채를 통해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한 주 ART의 기존 매출 규모가 작아진 상황에서 비츠가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면 외형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한 주 ART 입장에서 비츠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외형 보강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비츠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가? 한 주 ART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있는가? 인수 후 연결 실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인수대금이 적정했는가? 사채 발행 부담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딜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한 주 ART는 비츠 인수와 별도로 제3시장이 보유한 영업권도 5억 원에 양수한다고 밝혔고 제3시장은 리퍼비시 및 중고 IT 기기 거래 플랫폼 TTM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파악됩니다. 동시에 비츠 인수대금의 약 66%인 61억 원을 외부 조달로 마련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회사가 조명기구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고 IT 플랫폼 쪽까지 사업을 넓히려 한다는 뜻입니다. 좋게 보면 사업 확장입니다. 나쁘게 보면 방향성이 너무 넓어지는 겁니다. 9. 사업 다각화인가 사업 혼선인가? 한 주 ART의 가장 큰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소품, 방송 장비, 콘텐츠 제작, 외식 프랜차이즈, 첨단 장비, 조명기구, 중고 IT 플랫폼.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장 스토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사업 다각화는 항상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적자 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업이 약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주 ART는 현재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정말로 사업 구조를 바꿔서 살아나는 회사인지 아니면 뚜렷한 핵심 없이 여러 재료만 붙이는 회사인지 앞으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것입니다. 비츠 인수 이후 연결 매출이 늘어난다. 프랜차이즈와 콘텐츠 사업의 적자가 줄어든다. 첨단 장비나 조명 사업에서 이익이 나온다. 영업 손실이 빠르게 축소된다. 관리 종목 리스크가 완화된다. 반대로 나쁜 그림은 이것입니다. 매출은 조금 늘지만 이익이 안 난다. 사채와 추가 자금 조달만 늘어난다. 사업부는 많지만 돈 버는 사업이 없다. CB 전환으로 주식 수만 늘어난다. 주가만 급등락하고 기업 체질은 그대로다. 한주 ART는 지금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 있습니다. 10. 관리 종목 리스크 반드시 봐야 한다.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는 관리 종목 리스크입니다. 한주 ART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 상태가 25매매 거래일 동안 지속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과 관련해 시가총액 150억 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시가총액 기준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기준은 주가가 다시 빠지면 언제든 재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리스크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 종목 우려가 있으면 기관이나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공시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한주 ART는 단기 급등을 보더라도 항상 상장 유지 리스크는 끝났는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11. 재무 상태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한주 ART의 재무 상태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터 보도에 따르면 한주 ART의 2025년 3분기 말 연결 기준 현금 미천금성 자산은 1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5% 감소했고 순차입금 비율은 37.09%에서 71.44%로 상승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2024년 82.99%에서 2025년 153.23%로 크게 올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신호입니다. 현금은 줄고 차입 부담은 늘고 적자는 지속되고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가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회사채. 문제는 이 모든 방식이 기존 주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수 증가로 희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도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면 희석이 발생합니다. 회사채는 이자와 상환 부담을 만듭니다. 따라서 한주 ART는 자금 조달을 했다가 아니라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12. 단기 주가가 강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주 ART의 단기 주가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감자 이후 주식수 감소입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수급상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재개 이벤트입니다. 거래 정지 이후 재개되는 종목은 단기 투기 수요가 붙기 쉽습니다. 셋째, 비츠 인수 기대감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회사가 새로운 연결 자회사를 확보하면 외형 성장 기대감이 생깁니다. 넷째, 관리 종목 리스크 회피 기대감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단기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작은 종목은 작은 수급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여섯째, 재료가 많습니다. 감자, CB, M&어, 신사업, 업종 변경, 주총, 거래 재개까지 재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들은 대부분 단기 수급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매출과 이익입니다. 13. 차트와 수급 관점. 차트 관점에서 한주 ART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변동성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빠질 때도 빠릅니다. 특히 감자 이후 거래 재개 종목은 기준가 착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높아 보이지만 감자 전후 주식수와 기준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가격보다 다음을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상한가 잔량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다음날 갭 상승 후 버티는지,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개인 단기 매매만 몰리는지, 시간의 흐름이 강한지, 장중 VI 이후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특히 이런 종목은 첫 급등보다 두 번째 흐름이 중요합니다. 첫 급등은 이벤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상승은 시장이 그 이벤트를 진짜로 인정해야 나옵니다. 만약 상한가 이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도 종가가 고가권에서 유지된다면 추가 수급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단기 매매 관점입니다. 기업 분석 관점에서는 주가보다 실적과 공시가 우선입니다. 14. 긍정 시나리오. 그럼 한 주 ART의 긍정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것입니다. 첫째, 비치 인수가 성공적으로 연결된다. 둘째, 연결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다. 셋째, 조명 사업에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온다. 넷째, 기존 엔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손실이 줄어든다. 다섯째,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운영이 가능해진다. 여섯째, 관리 종목 리스크가 완화된다. 일곱째, 시장이 한 주 ART를 단순 적자 기업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재평가한다. 이 그림이 나오면 주가는 지금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치 연결 효과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매출이 60억 원대인데 새로운 자회사가 의미 있는 매출을 붙여준다면 외형 성장률 자체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성장률로는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한 주 ART를 작은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15. 부정 시나리오. 반대로 부정 시나리오는 훨씬 냉정합니다. 첫째, 비치 인수 효과가 기대보다 약하다. 둘째, 매출은 늘지만 이익은 나지 않는다. 셋째, 기존 사업 적자가 계속된다. 넷째, 추가 유상 증자나 CB가 필요해진다. 다섯째, CB 전환으로 주식수가 늘어난다. 여섯째, 주가가 하락하며 시가총액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 일곱째, 시장의 신사업 스토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 경우 한 주 ART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적자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적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계속 돈이 필요하면 자금 조달을 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이 반복되면 기존 주주는 희석됩니다. 희석이 반복되면 주가는 부담을 받습니다. 결국 적자 기업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영업 현금 흐름을 개선하느냐입니다. 한 주 ART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이벤트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16. 투자자별 접근법. 단기 투자자. 이 종목은 철저히 수급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상한가 다음날 추격은 위험합니다. 다음만 체크하세요. 갭 상승 후 지지 여부, 거래량 증가 여부, 시초가 고점 여부, 장중 급락 후 회복, 시간의 매수세, 추가 공시 여부, 손절 기준 없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관리 종목 리스크 종목은 공시 하나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중기 투자자. 핵심은 실적 확인입니다. 비치 인수 효과 반영 시점, 매출 증가 여부, 영업손실 축소 여부. 중기는 차트보다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자. 아직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매출 회복, 손실 축소, 관리 종목 리스크 해소, CB 희석 관리, 신사업 이익 기여. 이전까지는 고위험 턴어라운드 후보입니다. 17. 앞으로 확인할 핵심 공시, 비치 연결 편입, 실적 반영 시점, CB 전환 가능 시점, 전환가 조정 여부, 추가 자금 조달 여부, 관리 종목 리스크 해소, 감사 의견 내부에게, 분기 실적, 주총 안건, 최대 주주 변화. 이 종목은 뉴스보다 공시가 더 중요합니다. 18회 한 줄 정리. 한 주 ART는 감자 이후 수급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M&A 기대감이 붙은 고위험 이벤트 종목입니다. 결국 답은 실적이 결정합니다. 19회 핵심 멘트. 이 종목은 실적보다 이벤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감자는 개선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비치 인수는 기회지만 부담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실적입니다. 20. 최종 결론 압축. 한 주 ART는
감자, M&어, CB 신사업, 리스크가 동시에 얽힌 종목입니다. 주가는 강하지만 실적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기회, 비츠 인수 매출 확대 가능성, 리스크, 적자 지속 CB 희석 관리 종목, 결론, 주가는 기대를 반영했다.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공시 확인 없이 접근하면 위험합니다.